안녕하세요. 18 조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융사기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기 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사기 범죄율이 1위라고 하네요.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또 하멜 표류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선인들은 남을 잘 속인다. 조선인들은 남을 속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 재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거짓말로 무마하려 하는 것. 스포츠 선수들이 승부 조작을 하는 등등의 사건들은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서 깊은 행동인 듯합니다. 한국인은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등 사기에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농경사회의 쌀과 같습니다. 힘들게 수확한 쌀을 사기당해 모두 잃게 되면 겨울에 굶어 죽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힘들게 번 돈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사기죄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남은 인생을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사기죄의 형량을 살인미수나 살인에 가깝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내내 망상으로 해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기범을 처벌한다 해도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는 힘듭니다. 어떻게든 개인이 금융사기를 피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융사기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폰지 사기는 20세기 초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저질렀던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사기꾼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폰지 사기를 간단히 설명하면 돌려막기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머지포인트라는 회사는 상품권을 파는 회사인데 20%라는 파격적인 할인율을 내세웠습니다. 현금 8만원을 1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바꿔줬죠. 머지포인트를 사용해 결제를 하면 자신의 자산을 20% 뻥튀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장기 수익률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공격력 20% 증가와 같은 버프를 걸어주는 것이었죠. 가맹점으로 하이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안 쓰면 바보라는 인식 속에 머지포인트 지지자들은 한정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보이는 대로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미리 쌓아놓고 천천히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이었겠죠. 이러한 사재기가 이후 피해 규모가 커진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20% 할인을 해주려면 머지포인트 측에서는 그 손실을 어딘가에서 메꿔야 했습니다. 광고 수익이든 투자 수익이든 뭐든지 말이죠. 하지만 20% 수익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머지포인트 측에서는 신규 이용자들이 결제한 돈으로 기존 이용자들의 포인트 사용을 메꾸었고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순간 갑자기 주요 사용처였던 편의점, 대형마트의 결제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서 머지포인트의 상품권은 휴지 조각, 아니 디지털 조각이 되어버렸고 이용자들의 자산이 증발해버리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고 맙니다. 이런 폰지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폰지 사기의 특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폰지 사기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늘 변하지 않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 두 번째, 단기간에 대량의 돈을 끌어모으는 것. 세 번째, 사업 모델이 불분명한 것. 네 번째, 투자자에게 공지한 대로 자금을 운영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2, 3, 4번을 눈치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대량의 돈을 끌어모으는지, 소량의 돈을 끌어모으는지,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며, 상장되어 있지 않는 회사라면 사업 계획서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사업 모델이 불분명한지 분명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금 운영 또한 그 회사의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폰지 사기뿐만 아닙니다. 결국 너무 높은 수익률에 대한 욕심이 사기를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천재들이 모인 삼성전자의 순이익률은 2021년 기준으로 약 11% 정도입니다. 전 세계의 천재들이 모인 애플의 순이익률은 2021년 기준으로 약 24%입니다.
머짓 포인트. 20%를 할인해서 상품권을 팔고도 이윤을 남기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업 모델을 구상했던 것일까요? 물론 강소기업 중에 애플보다 더 높은 순이익률을 보이는 곳도 있고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3에서 40%를 넘는 순이익률을 기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만 해주면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마땅합니다. 만약 진짜 저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의심하느라 놓쳐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조상님들의 지혜를 빌려봅니다.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은 사냥하다가 죽으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경험치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를 이기기 위해 빠른 레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레벨에 어울리지 않는 강력한 몬스터를 잡으러 갔다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경험치만 잃고 눈물을 질질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험치를 잃어버린 바람에 친구와 격차가 더 벌어졌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강력한 몬스터를 잡으러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경험치마저 몽땅 잃어버리고 주식으로 치면 깡통을 차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메이플 스토리를 하면서 인생의 일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갓겜이라 할 수 있겠네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입니다. 슬로우 버 스티디 윈즈 더 레이스. 어차피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잘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조금만 늦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8조 선생이었습니다.